부부가 되어서 한 공간에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로 여러분 맞춰 산다 그럽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사실 다 달랐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일심동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일심동체를 하기까지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첫째는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부인을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부적의 효험과 같은 가훈을 무료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입니다. 선생님, 네, 이제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예. 진짜 닮나요? 정말 참 부부의 인연으로 만나는 것은 참 엄청난 큰 인연이죠.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또 그 자식은 또 자식을 낳고 천대만대로 이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보면은 요즘 뭐 동선동본도 결혼을 허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대체로 보면 성씨가 달라요. 피가 달라요. 생기 모양도 다르고 부모와 형제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부부는 이제 다른 어떤 생활 여건에서 살다가 부부가 되어서 한 공간에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로 여러분 맞춰 산다 그럽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사실 다 달랐어요. 근데 이제 가족으로 살면서 정말 그죠? 내 가족으로 살려면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물론 이제 주말 부부도 있고 기러기 아빠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대체적인 어떤 가정들은 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도 이제 주로 같이 먹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부부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배웠다 못 배웠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지고 부부가 되는 경우에는 근본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일심동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일심동체를 하기까지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서로가 참아야 되고 서로가 낮춰야 되고 서로가 배려해야 되고. 근데 이제 첫째는 이 남편이요, 우리가 여자가 시집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가 이제 남의 가정을 가기 때문에 시집을 간다 그러죠. 그래서 남편 성씨를 따라서 자식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댁에 시어머니가 있고 시아버지가 있고 다 삽니다. 그죠? 근데 이 남편이 첫째는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융통성이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우리 부인을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금방 왔는 내 새댁이를 두고 내 마누라를 두고 우리 엄마 편만 들어가지고 이 부인이 항상 울고불고하면 이 가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남편이 정말 우리가 남편은 이 가정의 울타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대주라 그러지 않아요? 기둥 중에 가장 굵은 대주. 근데 이 대주가 정말 이렇게 대나무 쫄대만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가정을 참 이끌어가기 힘들어요. 금방 시집 왔는 이 내 마누라를 품을 줄을 몰라서 이 자기 엄마가 얘기를 하면 자기 엄마 편만 들고 이 부인을 갖다가 그냥 막 내팽개치는 거야. 이 부인을 항상 끌어안고 이 엄마가 되었든 누나가 되었든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면 내 가정이 온전할 텐데 이 쫄대 같은 남편은 어떡하냐? 부인을 품을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고는 엄마 말이나 누나 말이나 이렇게 시댁에 있는 사람들을 편에 들어서 그래 되면 이 부인이 이 가정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넉넉한 정말 대돌보 같은 남편들은 어떠냐? 내 부인을 끼고 엄마와 누나와 이 시댁 식구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이 부인은 남편의 큰 울타리 속에서 이 가정에 든든하게 같이 합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그러한 어떤 배려심과 첫째도 둘째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향한 어떤 척은지심이 굉장히 필요해요. 부부가 척은지심이 없으면은 부부로 살아갈 수가 참 힘이 듭니다. 서로가 아플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잘 다니는 직장도 요즘 같은 명태가 되어서 잘 다니는 직장 관두고 내 장사 내 사업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관두고 시집을 와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아이 키우느라고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말 이상한 어떤 시집은 어떡하냐. 이 며느리가 집에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자식을 낳고 그 집에 그 자식을, 자기 자식을 낳아주고 키우고 있는 그 동안에 돈 못 벌러 가냐고 막 내쫓는 그런 시부모들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참 집이 잘못된 집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말 그대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자식 키우는 동안에는 당연히 아이들을 좀 키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정말 이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측은지심.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가 품어줄 수 있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내가 좀 채워주고 이쪽이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좀 채워주고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거죠. 서로가 몰랐던 남남인 사람이 한 가정이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사는데 이 측은지심이 없으면은 사실은 부부가 안 됩니다. 남보다도 더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부부가 닮아가서 정말 40이다 50이다 60이다 노후를 같이 가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적금 통장에 적금을 넣는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적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보물을 쌓는 적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엄청난 좋은 적금을 나중에 그 자식은 또한 그 부모가 쌓아놓았는 그 보물의 적금을 자식들이 또 타먹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3년 정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와이프가 애가 없어요. 그래 들어가 봤더니 이 남편은 결혼만 했다 뿐이지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정말 참 이렇게 우리가 참 무정하다 싶은데 그런 가정은 사실 요즘 이혼 가정이 참 많은데 3년을 살아보고 자식 없이 너무나 정말 방황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헤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더 가본들 너무나 힘든 것만 있어요. 나중에 잘못하면 어떡하냐. 죽이고 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아가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이끌어가면서 가정을 가꾸어가면서 사랑의 적금을 보물을 쌓아가는 어떤 그 보물을 자식한테도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멋진 삶이 되겠죠.